이렇게 노트 앱을 쓰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삼성 노트를 쓰든 노션을 쓰든 옵시디언을 쓰든 모두 똑같습니다. 처음 메모 앱을 쓰면 보통 주제별로 메모들을 모읍니다. 주제별 폴더를 만들거나 태그를 붙이죠. 메모들이 늘어날수록 약간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가고 노트가 점점 쌓일수록 메모들을 찾거나 검색하기 어려워집니다. 많아지는 주제와 폴더들을 관리하기가 벅차게 되고 분명히 나중에 보려고 적었던 메모들인데 안 보게 되고 결국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노트 앱이 나한테 안 맞나? 점점 방치하다가 결국 안 쓰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이건 앱이 문제가 아닙니다. 메모를 정리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노트 정리법 중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파라 노트 정리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파라 노트 정리법을 사용한 지 2년이 되었고 이 정리법을 적용해 메모를 모은 것만으로도 인생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셔츠를 입을 때는 첫 단추를 잘 껴야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는 좋은 땅을 잘 골라야 하죠. 잘못된 방법으로 메모를 모으기 시작한다면 메모를 하고 모으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자칫 헛수고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독자님께서 이제부터 메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앞부분에는 파라노트 정리법의 원리와 방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파라노트 정리법을 노션에 구현한 템플릿을 공유해드리고 그 실제 사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앞부분의 원리와 방법을 꼭 시청하시고 템플릿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 당장 파라노트 정리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라는 세컨드 브레인의 저자 티아고 포르테가 만든 노트 분류 방법입니다. 생산성 컨설팅을 하는 저자가 여러 사람들과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얻은 노하우로 디지털 파일과 노트들을 정리하는 방식인 파라를 만들어 2022년에 처음 세상에 알렸고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검증된 노트 정리법입니다. 파라는 어떤 노트 앱 파일링 시스템을 사용해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트를 분류하는 데에는 단 폴더 4개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파라의 정리 기준은 주제가 아닌 실행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기존의 노트 정리법과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정리하는 기준만 바꿔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리의 기준에는 언제나 그 의도가 내재되어 있고 그 의도에 의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냉장고를 정리해본다고 합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채소끼리, 과일끼리, 육류끼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재고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종류별로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밀키트처럼 김치찌개 재료끼리 모으고 불고기 재료끼리 모은다면 어떨까요? 결과물인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어내기가 더 쉬워지겠죠. 정리의 기준에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파라 정리법은 이 밀키트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 정리의 기준은 실행도입니다. 인생에서 실행도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메모를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노트 정리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메모를 활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라노트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노트를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눌 겁니다. 그 4가지는 프로젝트, 영역, 자원, 아카이브 이렇게 4가지이고 파라는 각 분류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프로젝트, 영역, 자원, 아카이브 순서대로 실행도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입니다. 각각의 분류에 어떤 노트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달성할 목표가 있습니다. 끝나는 날짜가 있는 거죠. 또한 프로젝트는 실행도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전념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프로젝트의 예시로는 자격증 합격하기, 시험 공부, 블로그 글 작성, 제품 런칭, 전자책 출간, 이사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구독자님께서 이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사하기 프로젝트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이사를 준비하며 유용한 노트들을 전부 저장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부동산 목록, 사고 싶은 가구 목록, 인테리어 관련 정보,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의 노트들을 넣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이라는 폴더가 있다고 했을 때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이라는 노트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부동산 폴더에 넣는다는 거죠. 하지만 파라 정리법에서는 실행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우선입니다. 이사하기라는 프로젝트 폴더에 넣어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노트들은 일단 프로젝트 폴더에 모두 넣습니다. 주제별 폴더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안의 노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라 정리법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그 안의 노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련된 다른 프로젝트, 관련된 다른 영역 폴더, 혹은 관련된 다른 자원 폴더로 넣습니다. 만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아카이브 폴더로 들어가고요. 즉, 파라 노트 정리법은 노트들을 한 가지 폴더를 정해서 창고 정리하듯이 짱 박아 놓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정리법 안에서 노트들은 실행도에 따라서 살아 움직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이 노트는 이사하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는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다가 이사가 끝나면 부동산이라는 자원 혹은 영역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또 부동산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외에 다른 분류의 폴더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역은 내가 진행 중인 역할 혹은 책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영역은 프로젝트와 달리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프로젝트랑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내 직업은 프로젝트처럼 끝이 나지 않습니다. 건강, 경제 계획, 가족, 이런 것들도요. 영역은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 영역들 중 하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와 영역에 해당하진 않지만 내가 관심 있는 주제들은 자원에 모읍니다. 영역과 자원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책임의 유무입니다. 자원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내가 못하거나 안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작가에게 글쓰기는 영역에 속합니다. 직업과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원 분야에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블로그는 자원에 속합니다. 하지만 블로그가 부업이고 내 인생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영역에 속하겠죠. 즉, 영역이나 자원 폴더의 목록만 봐서는 이게 영역인지 자원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짓는 차이가 개인의 책임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원 분류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류 이름이 자원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참고자료, 영상자료, 관련 책, 논문 등등 뭔가 자료들을 모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나 영상자료, 인용구, 논문 이런 것들은 위에서 얘기한 프로젝트나 영역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라노트 정리법은 노트의 형식이나 주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만약 참고자료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유용하다면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카이브는 위의 세 가지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이 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실행도가 0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도 그다지 없는데 혹시 몰라서 모으는 것들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아카이브를 버려진 창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엔 완료된 프로젝트, 중단된 프로젝트들도 모입니다. 우리는 백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선배가 사용했던 성공적인 보고서나 기획서는 내가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활용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지난번 여행에서 작성해두었던 여행 준비물 목록은 이번에 새로 가는 여행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과거의 나를 레버리지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아카이브를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파라 노트 정리법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파라의 진짜 강력한 점은 점점 노트를 늘려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이 노트 모음들은 점점 나 자체를 담게 됩니다. 파라 순으로 모아둔 대시보드를 보면 내가 현재 노력을 쏟고 있는 중요한 일들부터 나의 책임 영역들, 내 관심사들, 예전 나의 기록들 모두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외부에 위치한 새로운 내 두 번째 뇌가 되어가는 거죠. 파라 메모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금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노션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유료 노트 앱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캡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노트를 만들려면 여기 홈화면에서 새 노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혹은 인박스 탭에서 새 페이지나 플러스를 누르면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노트들은 제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노트는 여기 인박스, 수집함에 모입니다. 노트가 정리되어 프로젝트나 영역, 자원으로 가게 되면 여기 수집함에서는 사라집니다.
즉, 우리는 주기적으로 이 수집함을 비워줘야 하는 것이죠. 수집함만 잘 비우면 저절로 파라 정리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노션은 파라 노트 앱을 쓸 때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만약 기존의 윈도우나 옵시디언 같은 폴더 형식 파라에서는 일일이 폴더를 찾아서 확인하고 노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합니다. 폴더가 적을 때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많아지면 둘러볼 폴더가 많아지는데 이게 또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션은 폴더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템플릿의 파라 정리법에서는 폴더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검색하고 선택해주면 끝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집함에 만약 이런 노트가 있다고 했을 때 우선 프로젝트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유용하게 쓸 것 같다면 검색해서 선택해줍니다. 만약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에 속하지 않는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역 자원을 골라줍니다. 없다면 하나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영역 혹은 자원을 설정하면 노트는 수집함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라진 노트는 내가 설정해준 영역 혹은 자원 페이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션에서 구현한 파라의 또 하나의 장점이 생깁니다. 노션에서 노트는 하나의 위치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노트가 프로젝트에도 속하고 영역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영역도 하나의 영역이 아닌 2개 이상의 영역이나 자원에 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후쿠오카 겨울여행 프로젝트를 열 때도 여행 자원을 열 때도 이 노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폴더 형식 파라에서는 노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노트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하나 놓치게 됩니다. 바로 노트의 위치라는 정보입니다. 노트를 폴더에서 움직일 때마다 위치 정보는 계속 유실됩니다. 예를 들어 이 노트를 이전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썼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노션에서는 다릅니다. 이 노트를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썼었는지 어느 영역이나 자원에 속한 노트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트 페이지에는 4가지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영역 자원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선택해주면 수집함에서 사라지고 해당 영역 페이지에서 이 노트가 표시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골라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정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고정하기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홈화면의 핀드에서 고정된 노트들이 모두 표시됩니다. 내가 즐겨 찾는 노트들은 여기에 고정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노트가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된 프로젝트의 개수가 여기에 표시되고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를 연결 혹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노트 추가를 누르면 노트들끼리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 혹은 묶어서 보면 좋은 내용의 노트들을 연결해두면 지식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5가지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상태 속성을 통해 프로젝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 중이 아닌 시작 안함, 완료, 중단으로 바꾸면 하단의 아카이브로 넘어갑니다. 다시 진행 중으로 바꾸면 위로 올라옵니다.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영역과 자원에 속합니다. 해당 영역과 자원을 선택해주면 뒤에 설명할 영역 페이지에서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에 맞춰 홈화면의 프로젝트에서 디데이를 표시해줍니다. 종료일이 없다면 종료일을 설정해달라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사용자를 은근하게 넣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완료하기를 누르면 프로젝트의 상태가 완료로 변경되고 동시에 회고 노트가 띄워집니다.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회고 노트를 작성해 놓으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더 쉽고 완성도 높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는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노트들이 표시됩니다.
새 페이지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노트들이 생성됩니다. 영역과 자원, 그리고 아카이브는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태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상태를 눌러서 이 폴더를 영역이나 자원 아카이브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노트를 이 페이지에서 연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한 노트나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영역과 연결된 상태로 생성됩니다. 영역 페이지에서 프로젝트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상태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이 영역의 프로젝트와 노트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원은 영역과 동일합니다. 영역과 자원의 차이는 책임 유무 뿐이라는 걸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카이브에는 이 항목들이 속합니다. 시작 안 한 프로젝트, 중단된 프로젝트, 완료된 프로젝트, 아카이브한 영역 자원들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을 때 여기 아카이브에서 찾으면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템플릿의 왼쪽에는 메뉴 링크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페이지에서는 처음 파라노트 템플릿을 쉽게 세팅할 수 있게 돕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는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필터 없이 모든 데이터들을 보고 싶을 때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파라노트 템플릿은 세컨브레인 OS의 미니 버전입니다. 파라 형식에 쉽게 입문하고 노트를 모으고 지식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든 템플릿이죠. 세컨브레인 OS는 여기에 GTD라는 할 일 관리 시스템을 추가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의 노션 템플릿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파라노트 템플릿에서는 세컨브레인 OS로 사용하시던 데이터 그대로 쉽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옮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데이터 목록 토글을 열고 프로젝트 탭을 클릭해 줍니다. 이름 왼쪽에 전체 선택 체크박스를 눌러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이 아래의 합계 개수와 지금 선택된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이 숫자가 같지 않다면 표에 전체 데이터가 로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표 제일 아래에 더 불러오기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눌러서 전체 데이터 로드해 주시고 다시 전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점점점 눌러서 옮기기 눌러주세요. 프로젝트라고 타자로 쳐서 검색한 뒤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때 경로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세컨브레인 OS 템플릿을 복제해 두셨으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쓸 템플릿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름 변경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본 형식은 세컨브레인 OS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옮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 그대로 영역 자원, 노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템플릿 업데이트 소식과 더 유용한 생산성 꿀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